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임플란트 하려는데 고민이 많아요. 일단 임플란트 수술하면 많이 아픈가요? 보통 임플란트 수술할 때 수술 들어가기 전에 약을 드시고 그 다음에 충분한 마취를 하게 되면 그렇게 통증이 없을 겁니다. 보통 신경치료 받았을 때 받는 통증보다도 훨씬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의 장점이 뭐예요? 임플란트 장점은 자연 치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옛날 때 임플란트가 없을 때는 치아 양옆을 깎아가지고 다리를 놓듯이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브릿지를 하거나 아니면 브릿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넓거나 그렇게 되면 틀니를 했어야 됐습니다. 되게 불편했었습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나사로 뼈에 심고 그 나사에 크라운이 올라가서 자연 치아를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럼 임플란트의 단점이 뭘까요? 임플란트의 단점은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치료 기간이 조금 길다는 거, 그리고 자연치아에 비해서는 음식물이 잘 끼기 때문에 잇몸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조금 단점입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는 치료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보통 6주 정도, 건강한 뼈에 임플란트 심었다면 한 6주 정도면 충분하다 보시고, 근데 많은 뼈 이식, 예를 들면 상악동 거상술이나 많은 어떤 나사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멤브레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뼈 이식이 동반될 때는 심하게는 9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 비용은 얼마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임플란트 비용이 너무 다양한데 나라에서 보험으로 책정한 110에서 120 정도가 사실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에 너무 저가인 임플란트가 많은데 결국 박리담회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신경 써서 봐줄 수 없다는 것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치과들이 20년 된 이상 치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잘 봐줄 수 있고 계속 관리해 줄 수 있는 치과에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단순히 임플란트 처음 할 때 가격뿐만 아니라 그 장기적으로 그 임플란트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치과에 가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는 심고 2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써야 되는 치아이기 때문에 관리를 누가 계속 잘 해주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 수명은 한 몇 년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임플란트 수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임플란트 나사, 뼈에 들어가는 나사의 수명은 결국은 임플란트 나사를 붙들고 있는 뼈와 잇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5년에서 10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기가 관리를 잘 하시면 20, 30년도 끄떡없습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 미국에서 옛날 때 심고 제가 20년 동안 관리해 드렸는데, 그분은 벌써 그 임플란트를 40년째 아무 이상 없이 잘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플란트 보철물의 수명은 보통 일반적인 보철 수명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임플란트 보철이 먼저 탈락되거나 깨지는 게 조금 더 빈번합니다. 아무래도 뼈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더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5년에서 한 7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보철물이 탈락하면 다시 치과 와서 붙여달라 하면 돼요? 붙여두거나 아니면 다시 또 제작하게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하시려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우선 가시기 전에 한번 점검하면 좋을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시치아를 해주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고요. 임시치아는 결국은 완성 크라운이나 브릿지가 들어가기 전에 임시로 만들어 드려서 환자분한테 적응하는 시간을 주고, 만약에 처음에 보철물이 갑자기 올라가면 반대편 치아들이 부담이 가고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응 기간을 갖게 되고, 또 음식을 씹거나 발음을 할 때 불편한 점이 있거나 그런 것들 다 미리 개선해 가지고 피드백이 돼서 최종 보철물을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물론 치과에서는 그만큼 시간과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지만 환자분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주는 치과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동요도 측정기를 사용하는 치과입니다. 동요도 측정기란 결국 뼈하고 임플란트가 얼만큼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을 치수로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단단히 붙어 있는 것에 검증이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보철물 완성을 하게 되면, 완성한 다음에 임플란트가 오랫동안 잘 쓸 수가 있는데, 그 동일도 측정기가 측정이 안 된 상태에서 약간이라도 조금 뼈하고 붙은 게 강도가 약한 상태에서 이제 보철물이 올라가면 초반에는 괜찮아도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뼈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동일도 측정기를 꼭 사용하는 치과에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치과에서는 모든 임플란트 케이스에 이 두 가지를 꼭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과에 오지 않으시더라도 가시는 치과에서 이 두 가지를 꼭 해주시는지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